오늘 시장을 달군 주요 이슈 속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전의 UAE 원전 3호기 운영 허가 취득과 본격적인 가동 준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전이 2009년 한국 최초의 이 해외 원전 산업 신호탄 그 이후에 연달아서 지금 계속해서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고 있는데 이번 사업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UAE 원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9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수주한 해외 원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이제 4호기를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한국형 원전형인 이제 APR 이제 1,400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참여 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 그다음에 한전기술, 그다음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현대건설, 현대물산 등이 참여를 한 이제 컨소시엄에서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AE 원전이 1호기, 2호기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 초에 이제 상업 운영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3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운영을 인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지금 4호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인가를 위한 지금 시범적인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이제 시험 운영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운영 기간이 끝나는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본격적인 상업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4기가 다 운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UAE 전체 전력 생산량의 25%를 원전을 통해서 이제 마련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원전에 대한 해외 수출이 이제 활발히 진행된다라는 거는 향후에 지금 UAE 원전이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지금 국내에서도 해외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유럽권으로 해서 체코가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을 계속 계획 중에 있다라고 보면 이렇게 이제 UAE에서 원전을 원활하게 잘 정상 운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도 수주를 할 가능성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답변 속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UAE 원전 사업에는 많은 기업체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등이 하나 된 원팀으로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주요 기업들 올해 어느 정도나 성장세를 가져갈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또 워낙에 해외에 수출되고 이러면 K가 하도 많이 붙다 보니까 이 K 원자력 기술이 또 이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같이 궁금하거든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지금 원전 관련돼서 국내에서 지금 수출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지금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한 5개국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출 가능한 국가는 이제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렇게 한 5개국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은 설계 관련된 기술은 상당히 발전이 돼 있지만 시공은 최근에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시공 관련 쪽으로는 좀 취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설계, 시공, 운영까지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국내 원전 기술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원전 관련돼서 이제 각국에서 지금 발주를 이제 많이 하려고 지금 예정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원전에 발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유력한 나라가 보면 한국하고 프랑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제재로 러시아 기업들의 이제 해외 진출 상당 부분 제약이 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기업은 원전을 많이 건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내수 중심이고 해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중국 원전 기술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전 수주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 기술이 상당 부분 된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UAE 원전이 이제 정상 가동을 하면서 국내 원전 기술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발현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국내 원전 기술이 상당 부분 인정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해외에서 지금 원전을 신규 수주로 발주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일단 국내 원전 기술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수준이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서 한국전력이 지금 적자에 쌓여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주요 언론 보도에서 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지금 워낙에 에너지 관련 원자재들이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네. 국제 유가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게 오히려 적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마 지금 원전이 이제 그러니까 한전이 적자가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국제 석유 가격의 이제 상승세, 그다음에 뭐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이제 일부 요즘에 이제 탈원전에 관련돼서 아마 한전 적자가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하는 뭐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탈원전, 그러니까 이제 주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원전 관련된 전력 비중이 줄고, 그다음에 좀 비용이 비싼 뭐 LNG나 아니면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의 그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이제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전이 적자가 커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전 관련된 분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탈원전 정책의 효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시적인 상황이 그렇게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전임 정부에서 지금 원전을 폐쇄한 거는 이제 월성 원전 1호기가 지금 폐쇄한 거가 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한울 원전 같은 경우에 이제 가동이 상당 부분 좀 지연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뭐 원전 관련돼서 공사가 이제 취소나 아니면 뭐 미뤄지면서 지금 관련된 완공 시기가 지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취소가 되거나 지연이 된 원전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준공 시점은 2026년에서 2027년 이후로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원전 때문에 뭐 전기 가격이 뭐 한전이 적자가 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원전 비중도 뭐 기존에 2016년도 26.8%에서 작년에 27.4%로 뭐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는 거는 뭐 약간 뭐 정치적인 그런 수식 어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석유나 가스 가격의 상승세가 아마 적자의 가장 주 요인으로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원유 가격이 안정이 됐었던 2014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한전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유가 수준이 $50 전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만큼 한전 입장에서 보면 큰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120 전후로까지 이제 상승을 할 만큼 유가 상승률이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이제 관련된 그 원재료를 수입하는 한전에서의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내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감소를 하고 LNG 관련 비중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이유는 뭐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그 탄소 배출 제로에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들 때문에 석탄 발전의 양을 계속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 43% 비중에서 작년에 34%까지 이제 줄였습니다. 대신 이제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이제 LNG 발전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2017년도에 22.8%에 작년에서 29.2%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증을 하면서 석탄에 비해서 LNG 관련된 그 가격이 한 1.5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한 석탄 발전을 줄이고 그다음에 고비용의 LNG 발전이 증가를 하면서 한전 적자가 좀 더 확대된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높은 가격으로 이제 의무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또 그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적자 폭이 좀 확대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이야기해주신 내용 중에서 그러면 일부에서 말하는 계속 한전의 적자 요인으로 탈원전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래는 오늘 산업부와 기재부는 한국전력의 이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인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다만 산업부가 좀 자구책을 좀 보고 난 이후에 조금 더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결정을 미뤘는데, 지금 이 원전 관련돼 있는 이 사업들이 좀 자구책으로 작용을 해줄 수는 있을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받기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한전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기료 인상을 통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기 요금을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나왔다가 지금 이제 수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물가 상승률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난 5월 달에 5.4% 이제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아마 지금 뭐 6월 달이나 아니면 7월 달에는 6%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예측치가 나온다 보면 만약 전기료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뭐 6%대의 뭐 물가 상승률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다 이제 보다 많은 자구책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전력도 이제 이런 그 적자 규모가 커지고 또 이제 전기 인상을 위한 이제 명분 쌓기 차원에서 지금 자구책을 6조 원가량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를 통해서 이제 계열사 지분, 그다음에 보유 부동산, 그다음에 해외 발전소 지분 등을 매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로 지금 뭐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전 기술의 지분 14.77%를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국내 부동산이나 뭐 여러 이제 기타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가능한 부동산은 다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급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올해에만 1조 3천억 정도의 부동산이나 계열사 지분을 매각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지분 매각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한전의 자구책 6조 원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적자 금액 7조 8천억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전의 그 전력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한국전력 또 지금 전기요금 인상 원전 관련된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댓글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전력이 그래도 적자를 감수하기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과 또 물가 안정을 이루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출 경제 위주의 나라에서 탈원전을 안 하면 앞으로 우리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이 부분 대해서 지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모든 이제 국내 어려운 사항을 이제 한전에서 지금 다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전 같은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 한전 같은 경우 뭐 국영기업 뭐 공기업이긴 하지만 만약 한전에서 적자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 세금이 그 안에 나중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긴 하지만 민간 기업에 국가의 세금이 과연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이제 한전이 이런 물가 관련된 상승에 대해서 받아주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런 확보가 과연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은 뭐 적정한 비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어떠한 딴 기업의 희생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서 약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전의 이런 이제 과중한 이제 적자를 통해서 다른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는 조금은 달리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편 건설주 이야기도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게 건설주였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있겠지만 원전 때문이었는데 지금 하지만 임기 시작 전의 주가 흐름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건설주들 저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책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로벌 시장의 타격을 건설주도 피해가진 못했던 걸까요? 네, 일단 뭐 정책
정책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책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걸 실행하는 데까지 이제 좀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그 중간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뭐 확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까지 이제 불안 심리 때문에 그동안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횡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두 가지는 좀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전 대표적으로 신한울 이제 3호기, 4호기를 건설 재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시기에 언제쯤 재개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 나오는 거는 2023-4년이나 2025년도에 아마 건설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원전 관련된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지금 주가를 이제 조금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건설주 같은 경우도 물론 원전 관련된 이제 수혜를 기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이제 주택 경기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민감하게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주택 경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아직 발표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대개발, 재건축 관련된 또 뭐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택 가격이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신중한 그런 이제 그 주택 공급 정책이나 아니면 건설 관련된 정책이 발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직까지는 그 발표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뭐 최근에 모든 건설 원전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에 지금 다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기준금리 상승은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기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기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을 좀 억누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경기가 계속 이제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 업종들은 이제 또 경기 부양을 위한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뭐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경기 둔화가 좀 더 본격화되면 아마 내년 정도에 또 다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도 하시는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